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3거래일째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마감했었던 시장을 쭉 보면은 일본 시장이 2% 넘게 오르고 유럽 증시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아쉬운 건 국내 증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코스닥이 2%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0.26%.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는 우리 시장 참 취약한 그리고 슬픈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부디 이제 뉴욕이나 일본 이런 다른 시장처럼 다시금 또 커플링이 되기를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상승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불거졌었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러온 시장의 변화 또 하나씩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에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 제가 이렇게 싹 봤더니 일단은 오늘 굉장히 또 새로운 분들이 좋은 아침이라고 많이 외쳐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보고 듣고만 계셨는데 댓글을 또 새로 남겨주신 분들도 계셔서 더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인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손가락이 약간 심심하다.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요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0bp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에 따른 금리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긴축에 대한 위험도 조금은 누그러들었다라는 분위기도 함께 국채금리가 좀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와 함께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4%, S&P 500이 0.5%, 나스닥이 0.5%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성장주 또 기술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국제유가는 많은 하락은 아니었지만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 선 등락을 보였고요. 금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달러가 조금 꺾였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채권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살짝 보자면 이제 전일에는 말씀드렸듯이 콜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만 휴장을 했고요. 이러한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밤 사이에 간밤에 반영을 했는데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 앞서서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금리는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참 오랜만에 4.6이라는 중간 자릿수가 좀 바뀐 숫자를 보게 됐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도 10bp 정도 떨어지면서 4.97 그리고 5% 아래로 지금 2년물이 떨어진 게 지난달 중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도 전날의 상승세에서 약간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한데 이거를 완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CPI 발표가 내일 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또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 어제는 비둘기와 매 한쪽씩 이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이분이 좀 강하게 얘기했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이분이 좀 비둘기파 정의 성향이 강한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연준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올 그런 위험도 굉장히 낮다. 거의 뭐 없다 정도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반대로 뭐 매파적인 발언도 있긴 했습니다. 이분도 유명하시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 총재는 한 뭐 타운홀 미팅이라는 곳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장기 수익률의 상승이 우리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굉장한 굳건한 신념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이런 상승이 나타나는데 긴축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러나 만약에 장기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그들의 기대를 따라야 할 수도 있다. 약간은 뭔가 이렇게 문을 살짝 조금 열어둔 그런 발언을 해서 그래도 이제 매판데 이 정도 발언은 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밤 사이에는 이제 펩시코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델타항공 그리고 도미노 피자 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이런 기업들 실적 나오고 금융주 실적도 이번 주 예정돼 있죠. JP모건, PNC, 파이낸셜, 시티그룹, 블랙록, 웰스파고 등의 실적 발표 있고요. 또 헬스케어주 중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펩시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2%대 올랐는데요. 지난주였나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지난주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코카콜라 펩시코가 주가가 당일에 엄청 두 종목 모두 하락을 많이 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금요일이었군요.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이남우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의 주가 하락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그 기업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약간은 좀 그런 번들 상품이나 좀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정말 굳건한 그 자리를 지켰었던 브랜드들에 있어서도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게 콜라 관련한 탄산음료 또 이제 당이 많은 또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요즘에 항상 이제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오면서 비만,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또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펩시코의 주가는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카콜라도 2% 함께 올랐습니다. 맵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 전반적인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월마트 1% 상승, 타겟도 3% 넘게 올랐고요. 달러트리나 달러제너럴도 모두 3%대 강세, 그리고 호스트코도 소폭이긴 하지만 0.5%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0.43% 조정. 일라일리니는 뭐 좋습니다. 정말 좋죠. 1.32%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타 종목들 뭐 존슨앤존슨이나 파이자 그리고 에브비 등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가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국제유가의 급등 그리고 주가 급등 바로 다음 날인 밤 사이에는 엑스모빌, 쉐브론이 아주 소폭이지만 약세권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여타 종목들 근데 또 올라간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1% 하락 보이긴 했지만 천연가스나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고요. 빅테크 종목들 쭉 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주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59% 하락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퀄컴도 0.4%, AMD 1.9% 강세, 인텔도 1%대 올랐고 아마존의 주가 0.95%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1.5% 강세입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 1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최근에 나왔던 중국 쪽 데이터 그러니까 판매량의 좀 감소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다음 주 실적 발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그 위에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어제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깊었네요. 3%대 하락. 반면 디즈니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되는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미군과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이 주가의 1% 상승을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 관련한 업체죠. 경영진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그 기대감에 1% 올랐고요. 전기차 기업 가운데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UBS에서 리비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무려 4% 올랐고요. 또 개별 종목들 가운데서 스케쳐스, 여러분 여기 브랜드 운동화 신으시나요? 그 우리나라 그 삼성의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이 여기 브랜드 운동화를 이렇게 신는 거 보고 저도 사실 그걸 보고 저희 아버지를 그 운동화를 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UBS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 주가는 1.6% 올랐습니다. 요 스케쳐스 브랜드와 제품이 글로벌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종목군 가운데서는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탄 ETF 여러분 기억하시죠?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지금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솔라이츠가 4% 후반대 그리고 퍼스트 솔라가 5%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미국 참 좋습니다. 뭐 유럽도 좋았고요. 어제 따지면 뭐 일본도 좋았고요. 참 우리나라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과연 또 이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는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그레너리 투자 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시청자분들의 이 마음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막 좋아요 한번 독려했는데 80분밖에 안 됐던 분들 중에서 300분 넘는 분이 또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6,000분 넘게 보고 듣고 계신데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0.1초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올랐잖아요. 우리 시장도 올라가길 하는 바람으로 에너지 한번 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그레너리 투자 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좋은가 뭔가, 싶기도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럼 구조적인 문제는 대체 언제 바뀌는 겁니까? 글쎄요, 뭐 구조가 바뀌어야죠.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지금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고 뭐고 그냥 미국 그냥 우리나라 것만 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리스크 완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일단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보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성급한 것 같고요. 그쵸. 예, 지금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첫 번째가 문제가 이제 얘기되는 게 산유국이 아니다. 이스라엘하고 뭐 이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제 항공점단을 이제 보내긴 했지만은 네. 미국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제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도 충분히 뭐 전쟁을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측면도 있어요. 사실 미국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신에 저 미국 금융에서 보는 것은 일단 금융 이제 완화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죠. 당장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쵸. 금융주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 뭐 지난번에도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갔고 동시에 부도율이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님이라는 넷 인트레스트 마진은 되게 이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 구조 때문에 아마 먼저 금융주가 좀 3분기 실적을 조금 호실적으로 좀 발표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측면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보시면은 제가 잠깐 뭐 글로벌 금융시장 한번 오늘 이제 표 한번 보시면은 뭐 S&P하고 나스닥 그다음에 유럽까지 그다음에 니케이까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뭐 코스피는 좀 약간 내렸고요. 뭐 더군다나 뭐 미국 국채 금리가 13bp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많이 떨어지면서 뭐 며칠 전만 해도 4.8%가 넘어가면서 네.
뭐 다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5%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결국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국 시장만 뭔가 정상화 만드는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측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아직 이연돼서 반영이 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이 미칠 건 없어 보인다. 네. 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뭐 달러라든지 뭐 인덱스 그다음에 뭐 유가도 잠깐 떨어졌고요. 금 가격은 어차피 이제 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금 가격은 잠깐 회복세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뭐 시장에서 만약에 업종별로 본다면은 반도체하고 전기차 정도는 이제 올라졌고요.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런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하고 필수 소비재 여기다 골드 마이닝 요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하고 뭐 풍력하고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기본적으로 한 10% 이상 다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빅테크보다는 올드 산업 쪽에 조금 더 지금 영향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뭐 저희 이제 그레너리 쪽에서 좀 봤을 때는 약간 시장의 반영이 내일 이제 그 인플레이션 지표 좀 나오고 CPI 나오고 CPI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사상자 수라든지 좀 국제 여론이 좀 심각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좀 이연돼서 반영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연돼서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약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악화되는 그러한 뭔가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올랐던 지수의 상황과는 좀 다른 부정적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좀 그렇게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주요 이슈를 한번 표를 놓고 지금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분쟁이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누구가 봐도요. 왜냐하면 이번엔 주도국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뭐 이집트라든지 이라크가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들 지금 발을 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인 국지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결국은 다시 고유가 고금리 강달러라는 이 3고 현상이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이게 결국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주의 이제 강세라는 이런 이제 상황과 맞물려 갖고 아마 시장은 좀 횡보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동 지역 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왜 5차 중동 전쟁 얘기를 다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중동 전쟁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아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 간의 국지전 양상으로 좀 중장기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잠깐 이제 연역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연역을 하나 잠깐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가자 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갈색 2개 지역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근데 웨스트뱅크 쪽이 아니라 가자 지구 여기 조그만 해안가에 있는 요 지역에 여기에 하마스가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철책을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켓을 여기서 2,500발을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요 가자 지구를 이번에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 인구가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 합쳐갖고 한 170만 명이 있어요. 요 좁은 땅덩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영화에도 막 자주 나오고 그랬지만은 아무리 정규군이 이러한 밀집 지역에 도시 지역에 들어가면은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비행기 갔다가 폭격을 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도와줄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미국은 그냥 배후에서만 있을 것 같고 그럼 결국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계속 더 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또 비난 여론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결국 국지전 양상으로 되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 그 나머지 있는 뭐 시리아든지 레바논 이런 쪽 뭐 요르단까지 다들 나중에 이제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 보면은 결국은 이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리스크가 뭐 이란도 지금 책임론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증산 이 동맹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인 국지전으로 갈수록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서서히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연초에 올해 연초에 $60 초반까지 내려갔던 $70 뭐 중반까지 이렇게 움직였던 유가가 결국은 $80 이상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크게 지금 금융시장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동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적 발표도 어차피 금융주라든지 반도체 같이 좀 실적이 좋은 쪽에서 먼저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적이 좀 밀리는 이제 업종들은 좀 분명히 이제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그때쯤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거는 이제 본격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더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건지 시각을 더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뭐 워낙에 계속해서 뭐 있었잖아요. 네. 중동 쪽은 뭐 계속 시끄러웠는데 그렇죠. 네. 이걸 확대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거를 좀 주시해야 되는지 어디에 좀 시선을 둬야 될까요? 일단 한번 국제 유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왜냐하면 유가가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되는데 네. 잘 보시면 연초에 지금 거의 WTI 유가가 한 72달러에서 거의 한 $82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한번 이게 뚫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거의 한 며칠 전만 해도 다시 기존 박스권 상단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튀어 올랐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그런 박스권이 하나 위로 상향 조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한 $80 초반에서 $90 초반까지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갔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이 지금 꺾였거든요. 분명히 어제. 네. 2년물도 그렇고 뭐 10년물도 꺾이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올라갔고 당연히 또 연준의 이제 부의장이 이제 발언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이제 국채 가격 상승 모드로 가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연초 이후에 한 3.4에서 4%대에서 움직였거든요. 이게 뚫고 지금 4.8까지 갔다가 다시 박스권 그러면은 하단 상단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박스권이 다시 또 상향 조정되는 국채 수익률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보여줄 수 있겠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달러 인덱스 검은색의 달러 인덱스 금 가격도 다시 지금 반등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고 현상이 사실 지금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삼고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중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실적 발표는 당장에 눈이 보이겠지만은 결국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접어들 때는 결국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좀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안 끝나야겠네요. 계속 좋게 나와야 되죠. 계속 실적 발표 좋게 나와야 되는. 사실 근데 뭐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눈높이가 내려가 있는 상황인 약간 거잖아요. 내려가 있죠. 이미 주가도 조정을 좀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똑같이 지금 저희 2분기 때 제가 데칼코만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2분기 때 똑같았어요. 매크로 상황들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결국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이 시장을 다 커버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제 빅테크 이쪽에서는 약간 좀 많이 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배당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마이닝이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지금 무게가 지금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는. 그러니까 관련한 투자를 보면은 좀 방어적으로 시장 전략을 짜야 될 그럴 구간이 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그레놀 쪽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딱히 이제 뭐 그 경기 민감주 쪽에서 본다면은 뭐 전기차하고 반도체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약간 비트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저희가 방어주 쪽에서 말씀드린 금융주라든지 에너지 쪽 이런 쪽은 제가 뭐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 관련돼 있는 골드 마닌 쪽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해갖고 네. 제가 잠깐 그 두 개 파트를 한번 잠깐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요즘 조금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가요, 사실은요. 근데 주가가 또 네. 많이 하락해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미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 동안 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는 이제 하락이 돼 있고요. 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뭐 이렇게 탱크 만들고 포 만들고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군용기에 사실은 다 집중이 돼 있어요. 군용기. 예, 전투기라든지 뭐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 수송기라든지 이런 방산 군용 쪽에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테온 테크놀로지라든지 보잉 이런 쪽은 이제 직접 이제 군용기를 만들고요. 네. 거기에 이제 부품을 대려준 데가 이제 트랜스 G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호멧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부품이라든지 엔진, 전자 장비를 대주는 이런 밸류체인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통신 솔루션. 이것은 이제 노스랍 그런맨이라든지 아니면 L3 해리스라든지 아니면 머큐리 시스템 이런 데서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게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정도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가총액하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이게 딱히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방산을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시 막 수출을 바로바로 해서 이게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보통 한번 이 계약을 잡히면 조선주 같이 한 3년, 4년 이 정도 매출을 작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무적 지표가 조금 탄탄한 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좀 배당률까지 괜찮고요. 그다음에 네. 레이테온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 쪽보다는 저희는 이제 통신 쪽 솔루션에서 딱히 저기 L3 해리스 같은 경우가 좀 괜찮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너럴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 시스템 특히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요쪽 같은 경우 GD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좀 재미가 없으시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빠진 게 한 15% 이상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떤 분이 ETF 좀 말씀하시는데 iShares US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에부터 나와버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미국의 방산 섹터 자체가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한 ETF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산주를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방어적인 성격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뭐 방산으로 있어서의 방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방어로.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네, 측면에서 성격상. 예, 왜냐하면은 조선주 비슷하게 사실 매출이 되게 중장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좀 틀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많이 보시는 게 이제 금 쪽을 좀 많이 보시거든요. 금 관련해서 이제 마이닝 그렇죠. 기업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꽤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세요. 예, 어떤 분들은 야 금이면은 실물 금에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금 선물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금 가격을 추적한다 그러면. 근데 금 실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보관 비용도 좀 필요하고요. 근데 요즘에 동네에 네. 금거래소라는 그런 네, 맞습니다. 데가 되게 많이 많죠.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데서 금 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금은방에서 보증을 다 해주니까요. 순도도 보증해주고 그래요? 필요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보관까지 해줘요. 금은방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 금은방이는 금거래소라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주얼리 샀던 네, 동네 이제 금은방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뭐 체인점처럼 많이 생기지? 뭐 그런 생각이 네, 인증도 들어가지고. 해주고 세금도 걷어주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매매를 할 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매도할 땐 또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세금도 이제 거기서 하게 되면은 저 그런 것도 다 추징도 해주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물 보관도 해주고 있고 네. 보관 수탁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 비용이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실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가끔씩 제가 분실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받고.
금괴 네. 이불 사이에 어딘가 넣어놨는데 네.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네. 쥐가 쥐버갔나. 가장 큰 케이스가 제가 아버님이 이제 금괴 몇 개를 산 걸 아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아들이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금을 거래한 이 이력이 기록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래라. 억울하죠. 없는데 내 예. 수중에 금이 없는데. 네. 그리고 또 형제간에 또 이제 사고가 나요. 너 금 어디다 놨냐? 오빠가 숨겨놨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그래서 아. 실물 자산은 딱히 이제 그냥 자기가 이런 대리만족 뭐 이런 것 빼고는 저희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네네. 대신 이제 보관을 하시는 게 낫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코스트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 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더 편하다. 네. 왜냐하면 금 가격하고 해당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은 거의 주가가 한 상각의 0.85까지 나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항상 채굴 해서 갖고 있다가 금 가격이 오르면 유통량을 늘려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번 여기 이제 마이닝 섹터를 제가 한번 보면요. 관련된 기업들. 네, 미국 이건 이제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뉴몬트가 가장 크죠. 그쵸. 가장 크고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배당률까지 감안하면은 가장 사실 메리트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이 골드 마이닝 뉴몬트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달에 이제 배당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올해 한 4.65% 정도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뭐 괜찮은 종목 본다면은 뭐 킨로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채굴해서 가공까지 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영업 마진이 좀 높고요. 그리고 배당률도 좀 나오고. 네, 캐나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베리골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전 세계 두 번째로 좀 큰 회사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투자하는데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은 또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거 여러 개 종목 보니까 뭐 못 고르겠다. 그럼 베네크 골드 마이너스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광 주식에만 보통 한 30개 종목 정도를 투자하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해지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배당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말 정도쯤에는 좀 투자가 좀 항상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컨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분기에 약간 또 금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오르는 성향들이 좀 있군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배당 높은 것들이 네네. 이제 에너지 주식도 사실 이제 4분기쯤에 이제 에너지 주식 같은 이제 분기당 또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에너지 같이 아니면 금융주 같이 배당이 좀 높아지는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세로 가는 그러한 이제 트렌드를 좀 보여줍니다. 관련한 뭐 기업들 쭉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스터디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내가 방산주나 아니면 금 관련한 기업들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ETF가 더 좋은 대안이 될 편하게 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 얘기를 하니까 푸님께서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1분 1분 이거 우리도 금 투자는 어디에 이제 묶어둘 수라도 있죠. 근데 시간은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지금 7시 4분 이 시간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게 오늘의 결론 같습니다. 네, 뭐 이미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좀 베팅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가 매수 들어가신 분도 있을 텐데 네. 분명히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결국 시장이 이제 좀 더 안정화된 것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도 같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셔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마지막 4분기를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반기의 시장에는 우리가 성장주, 뭐 기술주뿐만 아니라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두기를 하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심층 인터뷰 오늘 이 시간 그랜어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